자, 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작품은 작자미상의 임경업전입니다. 임경업전. 임경업전을 먼저 좀 살펴보기 앞서서 이건 이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서 임경업의 일생을 그린 군단 소설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바로 실존 인물. 이 실존 인물인 누구? 임경업을 무엇으로? 얘를 어떤 민족의 영웅으로 그리고 있어요. 민족의 영웅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게 어떠냐? 허구적으로나마 그 병자호란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병자호란으로 인한 치욕을 위로하고 또 위축이 된 어떤 민족의 사기, 이 민족의 사기를 올리고자, 그러니까 진작시키고자 하고 있는 군담 소설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군단 소설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리고 병자호란이 뭔지도 여러분 한번 백과사전에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군단 소설이란 뭐라고 돼 있어? 주인공이 전쟁을 통해서 영웅적 활약을 펼치고 있는 내용을 담은 소설을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영웅적 활약을 펼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소설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뒤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해서 이제 실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병자호란에는 어떤 치욕을 당했으나 이 허구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 가지고 이 치욕을 나름 그냥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고 이 치욕을 당했으니까 민족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 뚝 떨어져 있었겠지. 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진작 이렇게 사기를 끌어올리고자 하고자 하는 이런 군담 소설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앞부분 줄거리가 나오죠. 임경업은 사신 이시백을 따라 얘네 둘 또한 뭡니까? 이 사람들 또한 이시백도 다 실존 인물입니다. 어디로 갔어요? 명나라에 갔다가 가달의 침략을 받고, 가달이 뭐냐? 이 가달은 이 몽골계의 한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명나라의 구원을 청한 호국을 도와 승리를 거두고 귀국한다. 이후 강성해진 호국이 어떻게 됐어? 조선을 침략하려 하고, 이 호국이 나중에 어떻게 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임경업의 어떻게 보면 이런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의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도움을 받았는데 도리어 어떻게 된 거야? 호국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 부윤으로 삼아 이를 막도록 한다. 이 호국은 여기서 여기지만 여러분 이거 청나라라는 거 하나 알려주시고, 임경업을 두려워한 호국은 의주를 피해 함경도로 돌아들어와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근데 왜 임경업을 왜 두려워하겠어요? 아까 임경업의 활약으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뭐 한 거야? 임경업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그리고 이 활약이 대단한지를, 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영웅적으로 그러고 있잖아.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이미 알고 있었음. 그래서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회군을 하는 거죠. 이에 격분한 임경업은
회군하는 적을 모조리 무찌르려고 하였으나 호국의 인질로 잡혀가던 누구? 이 세자하고 대군의 만류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준다. 할 수 없이. 이제 여기서 세자는 소현세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군은 실진 복림대군을 말합니다. 나중에 얘가 효종이죠, 효종. 이후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며 조선의 청병을 하고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임경업은 이를 이용하여 호국을 정벌 하고자 했으나 부하의 배신으로 모든 계획이 들통나 호국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게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예요. 이게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호왕이 크게 노하여 이게 화가 났다라는 거지. 네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종시에 굴하지 아니하느냐, 굴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네 목숨은 나한테 달렸어. 그러니까 굴복해. 약간 무엇을 내면서 권위를 내세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가 행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경업이 가로되 뭐라고 돼 있어? 병자년에게 우리 주상이 종사를 위하여, 이 종사가 뭐였어? 종묘와 사지, 뭐 나라를 이루는 거죠. 종사를 위하여 내게 항복하셨거니와 내 어찌 몸을 위하여 내게 항복하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임경업이 지금 하는 거야, 항복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있죠. 항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얘는 절개를 지키고 있는 거고, 이 절개를 지키는 건 우리 옛날에 있던 그 병자호랑에 대한 그 어떤 조국의 이 역사적 아픔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때 절기를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병자호란 때.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임경업이가 이 역사적 아픔에 대한 보상시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니 호왕이 분통이 터졌지. 그래서 내어 베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니 경업이 대꾸하여 뭐라고 했어요? 내 명은 하늘에 있거니와 내 머리는 10보 지하에 있느니라. 10보 지하. 이게 뭐라고 했어요? 10걸음 아래. 10걸음 아래에 있대요. 무엇이? 내 명이, 내 목숨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때? 굉장히 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고 안색도 변하지 않고 무사를 보며 바삐 죽이라 하니 호왕이 경험에 무엇을? 간직함을 보고 뭐 했대요? 탐복했어요. 탐복. 뭐라고 했어? 매우 감탄해서 마음을 따라 탐복해서 얘를 이제 뭐 했어? 다시 이게 여기 탐복하여 묶은 것을 풀어주었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상황의 반전이지. 얘가 상황의 반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호왕은 맨 처음에 호왕과 이 경업 간에는 서로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서로 우호적인 관계로 호왕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탐복을 해서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이끌어 올려 앉히고 말하기를 장군이 나에게 역시이나 조선의 충신이라. 내 어찌 충조를 해하리오. 장군의 원대로 하리라. 이 말은 이제 뭐겠어?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 세자와 대군을 내놓아 보아라. 이 장군의 원이 바로 세자와 대군을 내놓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자하고 대군은 아까 어쩌지? 인질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장군이 나에게 역신이 되나, 역신. 임금을 반역한 신하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충절을 안 하겠다. 이 말이란 거는 여기에서도 하나, 이 호왕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도 충신과 지조, 어떤 이 지조 절개를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위해서는 이제 호황이 어떻게 했어요? 임경업을 풀어주었죠.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시면서 임장군을 주야로 기다리는데 문득 문지키는 간원이 들어와 고아대 임장군이 천자께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아보낸다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천자는 뭐예요? 당연히 누구겠어? 호황이겠지. 그러겠지? 왜 세자와 대군을 놓아보낸다 하거늘. 이거 누가 말했어? 그러니까 천자나 호황이나 지금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세자와 대군이 기뻐하여 궁문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 경업이 와서 울며 절하되. 지조와 충절의 상징이죠.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황을 배우니 호황이 이르기를 뭐라고 했어? 경등을 더 확대. 경등을 임경업이 생사불구하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임경업에 대한 어떤 충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임경업에 대한 충절.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이거를 감동하여 경등을 보내노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 정을 표하리라 라고 했어요. 세자는 무엇을 요청했죠? 세자는 금은, 그러니까 재물을 얘기를 했죠. 재화를. 근데 세자는 이렇게 했고 대군은 뭐예요? 조선에 잡혀온 사람.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백성을 청하였죠. 청하며 시 돌아오기를 원하니 호황이 각각 원대로 하라 하고 대군을 기특이 여기더라. 왜? 얘는 누굴 선택했기 때문에. 돈을 선택했어요? 돈, 재물 이런 걸 선택을 했어요? 이걸 안 하고 누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백성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특이 여겼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군의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거니와 두고 가니 마음이 어두운지라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바라건대 장군도 쉬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왜 슬퍼요? 왜 슬퍼해요? 장군을 두고 가니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임경업하고 뭐하고 함께, 임경업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니까. 경업이 말하기를 하늘이 도와 세자와 대군이 고국에 돌아가니 불승 만행이오나. 만행은 뭐였죠? 아주 만행 아주 다행함. 모시고 가지 못하오니 가슴 아픔을 어찌 측량하오리까. 하니 세자 가로되 장군과 동행하지 못하니 결연함이 비할 데 없는지라. 중로에서 기다릴 것이니 속히 돌아옴을 주선하라. 중로 여기서 아까 했지만 오가는 길의 중간 정도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를 조금 이제 좀 하나 봐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여기 있네. 옆에 놓고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의 이 한계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임경업이 여기는 이제 임경업전을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부분 그 명나라에게는 약간 우호적인 태도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호국이라고 나오죠? 이 청나라. 여기에는 약간은 뭐랄까? 이 적대적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작품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호국에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왜 이런 태도를 이제 지니고 있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게 또 한계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 명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의리라는 게 있고, 이 청나라의 이게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이렇게 의리라고 있고, 이 청나라에는 약간 뭐랄까 적개심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썼을 때 어떻게 보면 실리를 추구를 하면 누구를 만나겠어? 실리를 추구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청나라에 붙었어야 했겠지. 근데 의리를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명나라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 실리보다 무엇을 명분을 이 추구했던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보수적 가치관. 그러니까 이게 힘이 센 청나라에 기대기보다는 아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명나라를 저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했던 어떤 명분, 이런 명분을 추구하면서 어떤 그 당시에 이 보수적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게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사상들이 보면. 이런 것이 드러나고 이 보수적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이 작품에 반영된, 어떻게 보면 시대상,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은 당연히 이 당시에는 뭐 병자호란이겠죠. 그럼 이제 병자호란에서 대표적인 건이 두 개가 있죠. 뭐냐면 인조의 이 굴욕적인 항복. 두 번째로는 어떤 강화도의 함락.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런 작품 내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 드러납니다. 이것도 이 작품을 읽어보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들어가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하니 경업이 탄식하며 바라건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삐 가시면 신도 머지않아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심시키고 있죠. 누가? 바로 임경업 씨가. 학원을 세자와 대군이 경업과 이별하고 출발하여 백두산 아래 이르러 조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기를 임장군이 아니었던들 우리를 위하여 만리타국의 죽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 뉘 있으며 우리를 보내고 장군은 돌아오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명천이 도와 이 명천은 뭐겠어? 명천 이렇게 보면은 하늘을 살피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 정도 되겠죠. 하느님이 도와 쉬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로? 임경업의 어떤 임경업의 이 충절로 세자와 대군은 돌아오게 되죠.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 이 김자점이라는 인물도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자점은 여기서는 악인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자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김자점이라는 인물은 여기서 이제 나오겠지만 굉장히 사리사욕만, 자기 욕심만 이 채우는 뭘로 그려져요? 간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 우리 충신인 누구? 임경업을 어떻게 된다? 죽게 합니다. 아시겠죠?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 경업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이 건을 자점이 헤아리되 경업이 돌아오면 내게 이로움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뭐였다? 이로움이 없다. 굉장히 자기 사욕만 챙기는 거죠. 왜? 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 김자점이라는 사람은 영모를 꿰어서 본인이 뭐 하려고? 본인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당연히 걸림돌은 누가 되겠어? 이 충절의 이 아이콘 누구? 이 임경업이가
분명히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상께, 이 상은 누구야? 여기서 이 상께, 이 상은 여기는 임금을 말하죠. 이 주상하기를, 임금에게 아뢰기를, 경험은 반신이라, 뭐야, 황명을 거역하고도 도망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황명 이런 건 누구의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황명 그대로 해석을 하면 황제의 명령이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황제는 누구예요? 지금 호왕의 명령이에요. 호왕의 명령.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 이 남경은 어디 있냐면 명나라예요. 명나라.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하지 아니하사 북경. 이 북경은 어디죠? 남경은 명나라고 여기 북경은 아까 호구 이 청나라입니다. 북경에 잡힌 바 되어 제 개교를 이루지 못함에 할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이제 쫓아 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을 그저 두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하고 있어? 김자점이 모함을 하고 있죠. 임경은 모함하고 있죠. 어떤 걸로? 얘는 대역의 죄인이다 라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상은 아까 있죠. 왕이죠. 크게 노라 말씀하시기를 무슨 연고로 망고에 충신을 해라. 망고에 충신은 누구야? 바로 임경업이죠. 경업이로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임금은 어때? 지금 임경을 믿는다라는 거지. 어떤 임금은 임경을 믿고 있다. 신의를 지니고 있다. 하시고 자점을 엄히 꾸짖어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 나와 동료와 의논하기를 경업이 의주여거든 역적으로 잠아오너라. 그러니까 얘가 뭐야? 임금의 어떻게 보면 임금의 명령에 어디서 반하여서 어떻게 하냐? 이 임경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네요. 해를 가하려 하고 있죠. 그쵸? 이때 경업이 데리고 갔던 격군과 호국사신을 데리고 우지에 이르니 사자가 와서 이르되 장군이 반한다 하여 역제로 잡아오라 하신다 하고 칼을 씌어 제초가니 의주 백성들이 울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누가 울어요? 의주 백성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얘가 충신도 끝내주지만 뭐한다? 굉장히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다.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죠. 우리 장군이 말리타고 이제 돌아오고는 무슨 용고로 잡혀가는고 하거늘 경업이 말하되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마라. 나는 무죄히 잡혀가노라. 그러니까 뭐다? 누구 걱정을 해요? 백성을 먼저 걱정을 하고 있죠. 그쵸? 먼저 생각하고 있다. 한이 남녀노소 없이 아무 연고를 모르고 슬퍼만 하더라. 경업이 새별령, 이 여거는 어떤 군영이에요. 군영이라고 한 거면 어떤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새별령에 다다라 전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일이라는 건 지난 일인 거지. 이게 지난 일인 건 뭐다? 앞에서 보면 이 격군 있잖아요. 이 격군과 어떤 고생하며 겪었던 지난 일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격군을 불러. 다음 넘어가 봅시다. 너희들이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말리타국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매 너희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을까 하였더니 시운이 불행하여 죽게 되매 다시 보기 어려우니 여등은 각각 돌아가 잘 있으라. 이런 거 뭐죠? 이게 여기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자신이 이제 자신이 뭐가 됐어? 자신의 불행,
이거 해도 지금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했지? 얘는 남을 배려하는, 어떻게 보면 인경업에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 보기 어려우니 여등은 각각 돌아가 잘 있으라. 하니 격군등이 울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얘도 이제 울며 말한다라는 건 평소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군사들이 어땠다, 이 경업을 잘 따랐겠지. 아까 백성도 잘 따랐는데 아무런 연유를 모르거니와 장군의 충성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설마 어떠하리요. 과히 슬퍼 마소서 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더라. 경업이 삼각산을 우러러보고 슬퍼하며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지기를 이루지 못하고 애매하게, 이 애매하게 죽게, 이게 애매하다라는 건 여기는 억울하게 죽게 되니 뉘라서 신원하여 주리요. 신원은 뭐죠? 가슴의 원한을 풀어준다. 이거 누가 풀어줄 것이다 하고 통곡하니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 이 산천초목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에 있는 산, 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이에요. 이 자연도 슬퍼했대. 자연도 슬퍼했다라는 건 이 산천초목 따라 슬퍼하더라, 뭐뭐 하더라 라고 서술자가 이야기해 주듯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지금 막 자연도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 경업이 온다는 소문이 나라에 전하여지니 상이 기뻐하사 승지로 하여금 위로하여 말하기를, 경이 무사히 돌아오매 기쁘고 다행하여 즉시 보고 싶으나 먼 길을 왔으니 잘 쉬고 명일 입시하여라. 그쵸? 하시니 승지가 자점이 두려워서 하교를 전하지 못한지라. 이 여기를 보면 이거를 하교를 이걸 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임금의 명령이 어떻다라는 거지? 지금 이행돼가고 있어요? 이행돼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긴자점의 위세가 더 높았다. 그쵸? 이 위세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온 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경험이 생각하되 나라에 침임하시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도 이제 좀 생각하되 나라에 침임하시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요.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억울하게 내가 갇혔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그래도 임금은 원망할까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예요? 어떤 충절이죠. 그쵸? 세자와 대군이 내 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하여 주하에 번민하여, 그러니까 번민하여라는 건 이거는 괴로워하여 목이 말라 물을 구하나 옥졸이 물을 주지 아니하니 이는 자점의 흉계로 옥졸들에게 분부한 때문이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점의 흉계죠. 너 물 주지 마라 하면서 어떻게든 죽이게 하려고. 경험이 이러한 형편을 보고 탄식하며 이르기를, 옥졸들까지도 나를 미워하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죽게 하심이 누구를 원망하리요. 그러니까 이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다. 그쵸? 본인의 죽음을 어떻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하더니 다음날 상이 정정하시고 승전 4시 한 사람을 보내어 경험을 부르시니 그 사람 또한 자점에 동치라. 자칫 죽을 줄 알고 주저하니라. 이때 마침 전옥 관원이 경험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이 경업에 일러 가로되,
장군을 역적으로 잡아 전옥에 가둔 것은 모두 자점의 모계이니 이 개균이 그대는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게 하시오. 하니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윤기인 줄 알고 불승 통환하여 바로 몸을 날려 입궐하여 이게 뭐야? 통환 분하게 여겨서 어때? 몸을 날려서 입궐해서 주상께 배웠고 그러니까 어떤 이게 얘는 이제 맘만 먹었으면 나갈 수 있었단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비범한 영웅의 풍모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벗고 청체하되 상이 마지막이죠. 경업을 보시고 반가워 친히 붙들려고 하시와 문득 청쥐함을 보고 깜짝 놀라시어 가로되 경이 말을 타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며 반가운 마음 금하지 못하나 올로의 고생이 많아서 이제야 보게 되니 안타까웠거늘 하물며 청죄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말하라 하심으로 경업이 돈수 뭐죠? 어떤 이 절이죠 절 돈수 사자하여 말씀 엽죽기를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소신이 해가지고 줍사와 한이 없다라고 해서 어떤 임경업 이 사람의 이 지난 날을 얘기를 쭉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바로 요약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요약적으로 어떻게 보냐 대명과 합신해서 호국을 쳐서 호왕의 머리를 베어 병자년의 원수를 갖고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얘를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중로에서 중간 오는 길에서 이게 도망한 이유였고 간악 무리의 소가 북경에 잡혀갔었다가 천행으로 이제 하늘이 준 행운 돌아오더니 의주서부터 여기죠 여기서 끌려 올라왔다라는 건 여기까지는 누구 바로 이 긴자점의 어떤 이 흉악한 어떤 계략, 이 흉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쭉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보니까 어때? 굉장히 놀랐잖아. 왜? 얘를 뭐야? 옥에 갇힌 줄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조신에게 왜냐하면 김자점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쵸? 이제 이 조신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냐면 이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어떤 신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하. 그래서 신하한테 이제 뭐라고요? 자점이 할 일 없이 도망치지 못하고 들어와 산께 아뢰기를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얘도 얘기를 해야지. 임경업을 가둔 것은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다. 경업이 역신이었기를 잡아 가두고 품달하고자 하였나이라. 이게 뭐냐. 이게 먼저 내가 한번 잡아두고 얘기해보고 하려고 했다. 하거늘 경업이 큰 소리로 대척하여. 굉장히 큰 소리로 대척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호통을 치고 있죠. 호통을 치고 그러니까 왜냐면 왜 호통을 쳐? 야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임경업이라는 불의를 보면 참다 못 참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다. 왜? 지금 임금 앞이잖아. 임금 앞에서 임금의 뜻이면 내가 옥살이를 해도 억울하지 않다 이런 애인데 임금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는 건 이 김자점을 어떤 불의를 보면 좀 못 참는 성격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이 몹쓸 역정놈아 뭐라고 해? 내 놈이 내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더 부족하여 천역할 마음을 둔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또 이 부분이 이 갈등의 지금 어떠냐 이 최고조의 단계에 있죠. 근데 장업이 뭐예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도 이 왕도 굉장히 꾸짖죠.
경업은 상구 유명한 장수고 너희 놈이 그러니까 너희 놈은 김자점을 얘기하죠. 그 또 무리들이고 김자점과 그 무리들 이거는 이를 반드시 부동 꾀함이라 해가지고 자점과 그의 하수인을 모두 어디에 금부에 가두고 무사 자점이 경업과 함께 나오다가 무사에게 분부하여 경업을 치라 하니 무사들이 달려들어 경업을 무수히 난나질하니 거의 죽게 되며 전호를 가두고 자점은 금부로 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제 그대로 가진 않았죠? 결국엔 어떻게 되죠? 임경업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가지고 김자정도 처형당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여기 보면 이 임경업이 나중에 희생을 하잖아요. 그 희생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드러나는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임경업의 희생에서 드러나는 어떤 주제의식. 이제 임경업이 김자점에 의해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이 민중들의 비판적 시각이 들어있다. 비판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간신들, 그 다음에 이런 이 지배층들, 이 지배층의 어떤 문제점, 이 지배층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비판하면서 이 분노들이 표출된 것이 바로 희생으로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희생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민중들은 안 좋을 거 아니야. 왜 얘가 아니 이거 있는 독자들이 왜 얘가 희생을 당해야 하냐 임경업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 간신들 이 간신들이 그 당시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배층들이 니들 때문에 얘가 임경업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지배층의 이 문제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돼 있는 어떤 장치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많이 됐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 봅시다. 뒷부분 임경업전 병자호란 때 실존인물 임경업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군담소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창작된 군담소설과 달리 뭐한데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내용이 섞여 있다라는 걸 보면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역사적 사실하고 허구적 내용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사실적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임경업 그 다음에 김자점 이 사람들 다 뭐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실제 사건인 병자호란이 배경이 됩니다. 이게 사실적 요소죠. 그러면 거짓된 이 허구적 내용, 허구적 요소는 뭐냐? 임경업이 어디를 쳤죠? 이 가다를 쳤잖아요. 이 몽골족이 하나인데 가다를 쳤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떤 나중에 보시면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전체를 읽으면 그 임경업이 아까 그 호황한테 조금 다시 호황이 임경업을 높게 평가하잖아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너 내 사위 되라. 그러니까 부마를 제의를 받아요. 그런 일. 그리고 또한 세자하고 이 대군을 구해낸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여기서는 허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런 치욕, 이런 분노, 우리가 이 병자호란 때 느꼈던 어떤 이 치욕, 이 분노를 어떻게 위로하고자 하는
어떤 심리, 이게 바로 창작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 너무 치욕스럽고 분노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런 임경학 같은 사람이 뜻을 펼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자기 합리화죠.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임경학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치욕 이런 걸 당한 거야. 그러니까 임경학 같이 자기가 뜻을 펼칠 수만 있었다면 우리는 지지 않았을 거야. 이런 느낌의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래요. 기왕 늦은 거 계속 늦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뭐죠? 어떤 임경업의 주제, 어떤 비극적으로 끝나죠. 나중에 죽으니까. 일생과 호국에 대한 정신승리죠. 실제로는 졌지만, 그쵸? 그래서 보면 이런 특징들, 이건 알아두세요. 어떤 특징이냐. 여기서는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가는 특징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어떤 이 과장된 표현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주인공의 어떤 영웅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요약적 진술이라고도 있었죠. 이런 요약적 진술이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준다. 인과관계라는 건 뭐죠? 원인과 결과의 이 원인과 결과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설은 일반 고전소설과 달리 약간 비극적으로 끝나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위원님 마지막 가면, 임경업은 민중적 영웅임에도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지배층 김자정이 원통하게 죽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당시 미중들의 소망이 좌절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쵸? 그 다음에 또한 김자점이 같이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간신들 때문에 인력 같은 일에 활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병자호란과 같이 이런 국가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아시겠나요? 좀 길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Wow.